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제 유로파 6컨 경기 뭐 많은데 하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어제 경기는 뭐 믿었던 레알이 무승부를 캐는 바람에, 그리고 퇴장이 또 선제골 넣고 퇴장이 나오는 바람에 뭐 역겨운 경기들이 펼쳐졌네요. 그래서 오늘 뭐 다시 잘 맞춰 보도록 할게요. 아직 한 주의 시작들은 뭐 나쁘지 않은 상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뭐 유로파 컨퍼런스 구성인데, 이제는 그 챔스 3위 팀과 그 올라온 팀과 그 다음에 이제 1위 팀 뭐 이렇게 맞붙는 대결들이 있죠.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갑시다. 첫 번째 경기부터. AWCH 3243님 별풍선 100개 네, 감사합니다. 감사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경기 아약스 대 에스턴. 아약스는 베르바인 그대로 결장이고 그 다음에 주전 수비수 스타일로 빠지고 베르기스도 빠지네요. 에스턴은 두란, 미정에 카마라, 뭐 밍스, 램지, 뭐 미드 쪽에 빠지긴 한데 원래 뭐 빠졌던 애들이고, 아약스 뭐 결국에는 주포 라인이 두 명이 빠진다. 이 부분 크죠. 그리고 최근에 아약스의 경기력 자체도 신뢰할 수가 없고, 물론 뭐그 위트 잡은 거는 뭐 좋다 생각하지만은, 근데 또 상대가 뭐 위트보다도 클래스가 좀 더 뭐 당연히 높은 에스턴. 근데 이제 에스턴이 사실상 이제 원정 경기력이 좀 못 믿었긴 해요. 근데 그래도 최근에 리그 경기, 물론 아약스보다 뭐 급이 좀 더 낮은 애들이긴 해요. 뭐 세필드, 루턴 타운, 뭐 플럼 이런 애들이긴 한데, 그래도 분위기도 돌리기도 했고, 그다음에 여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에스턴의 감독, 물론 유로파의 황제죠. 유로파 컨퍼런스의 황제는 아니긴 한데, 그래도 유로파의 황제인 이 에메리 감독이 이끈다는 거, 이런 컵 경기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. 그런 부분도 뭐 당연히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,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옛날에 아약스면은 진짜 홈인데, 이거 뭐 이 정도 배당을 받으면은 와 이거 뭐 이거 못 먹어도 이거 뭐 아약스 프렌 찍을 것 같은데, 지금의 아약스는 좀 건드리가 그렇네요. 상대가 또 뭐 찌밥 개집밥 팀도 아니고 뭐 변방돌이 찌끄레기 팀도 아니고, 그래도 유로파 컨퍼런스는 좀 제하지만은 그래도 감독의 일가견이 있는 그쪽이기도 하고,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에스턴 승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 2.5였으면 이거 오버가 좀 괜찮아 보였는데 3.5네요. 근데 그래도 오버 볼게요. 오버. 2.5 예상을 좀 했는데 그래도 3.5로 주네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올림피아코스 대 마카비 테라비. 일단은 올림피아코스 카마라란 친구가 이름이 진짜 많긴 하네요. 여기도 미드 카마라 결장이고, 테라비는 딱히 없고, 일단 올림피아코스 얘네도 마찬가지죠. 뭐 옛날의 명성 셀틱은 그래도 뭐 2위 계속하고 있긴 한데, 올림피아코스라든지 방금 위에서 말했던 아약스라든지 뭔가 항상 1위를 좀 달렸던 친구들이 지금 리그에서는 1위를 달리지 못하고 있네요. 차이는 엄청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, 그래도 3위 달리고 있고, 지금 리그 경기 보니까 좀 정신 차린 것 같아요. 연승 중이기도 하고, 그다음에 큰 뭐 부상자들 딱히 없죠. 앞선에 좀 태물 플러스 이제 좀 저기 빅리그에서 멀어진 애들이 여기 많죠. 뭐 요베티치라든지 포덴세라든지, 뭐 그다음에 뭐 그리스에 요새 좀 잘 나가는 마소 모식이랑, 그다음에 모로코 산들이 여기 좀 즐비하죠. 뭐 엘카비, 옛날 같으면 엘 알라비가 나와가지고 원맨 쇼 하면서 이겨줬는데, 나이가 든지라 이제는 서브로 나오네요. 아무튼 그런 애들은 구성이 되어 있고, 이 이스라엘 팀 여전히 뭐 홈구장 사용할 수가 없는 뭐 그 입장이기도 하고, 얘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올라오긴 했지만은 좀 수혜자죠, 약간. 왜냐면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이제 좀 벌레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. 근본도 없고 뭔가 뭐 잘 보지도 못하는 애들 위주의 좀 경기들이 좀 많았죠. 물론 힌트전 빼고는 뭐 조ля류한 맨날 오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벌레 취급받는데 어떻게 맨날 쳐올라오는지 모르겠고, 그 브레이단가 모시인가, 걔네는 뭐 어디 팀이었냐? 우크라이나 팀이었나? 그 뭐 순위권도 뭐 8인가 6인가 뭐 하는 좀 상위권 팀도 아니고 약간 수혜자 느낌이에요.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팀들 집 나오면은 기대치가 떨어지죠. 그리고 올림피아코스가 옛날보다 좀 화력이 떨어진 게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썩어도 준치. 홈에서의
이 경기 그리스 안방 요새 뭐 경기력도 나쁘지 않으니까 올림피아코스 승 보자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 볼게요. 아까도 말했지만은 옛날 같지 않은 화력은 좀 있으니까. 그리고 이 이스라엘 뭐 팀이 물론 이제 6컨에서는 치고받고 경기하긴 한데 딱 여기 이제 좀 쇼 보려고 수비적으로 나오면은 얘네도 좀 고전할 수는 있지 않나. 여기는 언더 볼게요. 다음에 이제 위니용 대 페네르바체. 위니용은 메갈리스터. 여기 메갈리스터 있네요. 리버풀 이름 비슷하네. 똑같네. 페네르바체 카우베지 결장. 일단 위니용 뭐 벨기에 1위 팀이죠. 페네르바체는 터키 2위 팀. 뭐 막상 막하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홈발도 당연히 받는 팀이고 뭐 항상 말하지만 이 터키 팀들이 원정 가면은 좀 못 믿었긴 해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클럽 대항전에서 봤을 때 페네르바체가 루프 컨퍼런스 갔을 때 루도고레츠전 2대0을 털리고 뭐 그다음에 노르셀란인가 뭐 걔네한테 이제 6대0을 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 리그 경기에서 안정감도 좋고 물론 이제 주포 라인 이 터키의 에이스죠. 국대에서도 뛰는 카우베지 빠진 게 아쉽긴 한데 나머지 뭐 여러분이 아시는 친구들 뭐 이런 애들 있죠. 뭐 타디치, 아약스. 아약스에서 타디치가 그래도 있었으면은 번호번호 더 가지 키키님 않을까.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근데 아약스가 저 정도면 배당이면 갈만하지. 아까도 말했잖아요. 산도라지 아까도 지금 말했지만 옛날 별풍선 같았으면 100개 가겠는데 지금은 감사합니다. 좀 그래요. 주포인 뭐 배 2명도 빠지잖아요. 베르바인, 베르기스도 빠지기 때문에 별로 안 가고 싶다고요. 그리고 타디치, 그 다음에 스지만스키, 그 다음에 제코, 윈데르, 바추아이, 그 다음에 수비에 뭐 보누치, 그 다음에 지쿠, 세윈지, 뭐 크루니치, 뭐 태물도 그냥 다 모인대잖아요. 갈라타사라이도 그렇고 페네르바체도 그렇고 뭐 요 정도의 뭐 클래스 레벨 정도면은 그래도 뭐 그때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때 원정에서 똥 싸던 것보다는 지금 부상자들도 많이 줄어들고 리그 경기도 나쁘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이 경기가 정배였으면 찍기 그럴 것 같은데 역배니까 프렌 쪽으로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나. 저 경기는 뭐 페네르바체 프렌 쪽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언더요. 그 다음에 이제 디나모 자그레이브 대 파오케. 저 경기 자그레 모라하미 뭐 수비수죠. 결장 그 이란산인가 걔고 그 다음에 수비에 뭐 페리치라는 친구 있죠. 그 다음에 미드에 아데미 블라트 결장. 파오케라 할게요. 저 맨날 파오케라 불러서. 파오케 사스트레 결장. 일단은 디나모 얘네들도 마찬가지죠. 약간 옛날의 명성에 비해서 좀 떨어진 팀들이 있죠. 그 아까 위에서 말했던 올림피아코스라든지 근데 여전히 뭐 상위권은 유지하고 있긴 한데 그냥 옛날 같은 압도적인 퍼스가 안 나온다는 거. 얘네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그에서는 뭐 1위를 달리고 있진 못하죠. 근데 그 근처긴 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제가 조별리그 때도 말을 했지만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. 그 주포 라인들 이적을 좀 많이 시키고 나서부터 거기다가 오늘 뭐 그래도 살짝 누수가 있고 반대로 파오케 옛날 같으면은 그거죠. 뭐 그리스의 1위 팀은 항상 올림피아코스 그 외에 이제 이 파오케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이런 애들이 막 서로 뭐 올라가려고 쇼를 했는데 지금 현재 1위 팀이죠. 뭐 오늘 주축 수비수 빠진 건 좀 아쉽긴 한데 이 경기 자체는 뭐 그리스 팀도 집 나오면은 좀 믿기가 그렇긴 해요. 근데 자그레이브의 그 조별리그 경기도 좀 옛날 같지 않고 탐탁치 않고 거기다가 그래도 파오케가 역배니까 그래도 이 경기는 프렌 정도 찍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. 옛날 같았으면은 이것도 좀 고민했을 것 같은데 옛날만큼의 진짜 경기적인 부분 느낌이 안 나요. 조별리그 때 봤던 그 뭐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기억으로는 뭐 최근 리그도 봤을 때 뭐 옛날처럼 뭐 3대0 뭐 4대0 이런 경기들이 없어. 화력이 없고 그래서 뭐 수비적으로 꿀리진 않을 거라 봅니다. 파오케가 그 경기는 그렇게 볼게요. 언더도 보시면 될 듯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요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M 하이파 대 피오. 이 경기는 뭐 중립이죠.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홈에서 할 수 없으니까 헝가리에서 보통 하죠. 이 경기도 헝가리 아이가 뭐 중립인 것까진 보고 하는데 뭐 나라는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이스라엘만 아니면 되잖아.
수비 쪽에 순드그렌인가 뭐 아무튼 퇴장 결장 잘 모르내고, 골드버그 주전인데 계속 결장 중이고, 뭐 미드 한 명 미정인데 잘 모르겠고, 피오는 아르투르가 지난 경기에 부상으로 추가적으로 결장하죠. 그다음에 수비에 마르티네즈, 쿠아메 뭐 결장 중이고. 보니까 뭐 피오 쪽에 이 부분이 아쉽긴 한데, 그래도 급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얘네보다는 낫죠. 피오 뭐 전형적으로 원래 골드버그 원래 이제 지근해 홈에서 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, 이스라엘 팀들이 약간 지금 그 전쟁 그 여파가 있어서 그런가 옛날만큼의 그 짠물적인 부분도 안 나와요. 경기를 좀 더 들쭉날쭉 좀 했던 그 시기도 있고 구간도 있기도 하고. 물론 이제 피오라는 팀 자체가 지금 세리에 내에서도 좀 상태가 안 좋았죠. 근데 그래도 최근 3경기 나름 뭐 상위권 팀인 라치오, 토리노 상대로 뭐안 지는 경기들, 이기는 경기들 보여줬고, 그리고 오늘 경기는 원정이죠. 뭐 세리에 지금 이게 세리에였다 원정 피오는 솔직히 좀 찍기가 그래요. 근데 그래도 유로파 컨퍼런스에서는 좀 찍어 볼만 하지 않나. 리그적인 클래스 차이도 있고, 그리고 나름 작년에 이제 결승팀 아닙니까? 작년에 결승팀. 작년에 웨스트햄이 우승했죠? 맞죠, 맞죠. 내가 웨스트햄 우승할 것 같다 했는데. 아무튼 그렇고 결승까지 갔던 팀이기도 하고, 이런 컨퍼런스 리그, 유로파도 아니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피오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먹어줍니다. 상대도 뭐 강팀 밸류 쪽에는 좀 그렇게 속하진 않잖아요. 여기는 그래도 원정이긴 한데 피오가 뭐 이겨주지 않을까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이 경기도 언더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스파 프라하 대 리버풀. 스파 프라하는 서브 뭐 공격수, 그 다음에 뭐 파벨 그냥 똑같아요. 똑같다 그냥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적고. 리버풀은 뭐 똑같죠. 알리송, 아놀드, 뭐 마티, 프라벤, 커티스 존스, 조타 결정. 자, 이 경기 뭐 다들 아시지만 어제도 말했지만 리버풀이 맨시티와 주말에 1위 거의 사실상 그냥 결정전이죠. 이게 있긴 해요. 그래서 이 경기 자체도 뭐 엄청 돌릴 수는 엄청 이제 주전을 쓸 수는 없다고 봐요. 솔직히 이 코비, 이것도 계속 말했지만은 뭐 유로파도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중요하긴 해요. 그래서 뭐 컵도 들어올리고 싶긴 하겠죠.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맨시티가 최근 독주 체제를 뭐 했기 때문에 이제는 리그 한번 뺏어 보고 싶을 거예요. 거기다가 이제 리버풀에서 마지막인데,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 좀 돌려주고 리그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죠. 어제 뭐 맨시티처럼. 근데 이제 리버풀이 지난 경기에서 뭐 제가 말한 대로 누네스 복귀했고, 그 소버슬라이드 복귀했죠.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라도 복귀를 합니다. 원래 맨시티에 맞춰서 나온다고 했는데, 근데 오늘 뭐 살라가 복귀해도 내가 봤을 때 뭐 풀타임 뛰겠어요. 풀타임은 안 뛸 것 같고, 그냥 뭐 교체로 좀 잠깐 나와서 워밍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. 무리는 안 시킬 것 같아. 아무튼 그런 뭐 부분이 있고, 그리고 나머지 요새 뭐 어린 친구들이 그래도 잘해주죠. 그리고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전 경기에 쉬었기 때문에 또 뛸 수 있고, 오히려 뭐 가포 이런 애들이 좀 쉴 가능성이 있겠죠. 뭐 없어도 뭐 돌아왔던 엔도라든지, 그다음에 좀 젊은 애들 있잖아요. 뭐 단스, 관사, 메코넬, 뭐 치미카스 이런 애들로 구성해도 그래도 리버풀이 전력적으로는 엄청 나쁘다고 볼 순 없어요. 근데 이제 상대가 체코 1위 팀, 극강의 이제 홈에서 퍼포먼스를 잘하는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인 건 맞다.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리버풀이 이제 베스트 전력을 꺼낸다, 다 뛰쳐 나온다, 그러면 뭐 더 할만하긴 하겠지만은 좀 그래도 좀 힘들 것 같아요. 힘들 것 같긴 해. 근데 그래도 이번 시즌 뭐 왜 이렇게 나는 리버풀이 끌리는지 모르겠네. 안필드가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요새 이제 리버풀로 많이 빨아먹고 많이 먹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리버풀 승 볼게요. 그냥 이번 시즌 뭔가 리버풀 경기 있으면은 가고 싶어. 뭘 어떻게 해서라든 뭔가를 이꺼내는 그런 매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 승 볼게요. 이 경기는 근데 뭐 무앤무로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뭔가 그냥 뭔가 리버풀 경기가 하도 많이 빨아먹어서 그런가 있으면은 뭐 그냥 가고 싶네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무앤무로 돌려보셔도 될 듯. 기존점 대비는 마사리 오버로 돌려보시던지. 오버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봅니다.
그런 이제 뭐 친구들이 나온다 해서 골을 못 넣을 것 같지는 않아요. 리버풀이. 그다음 리버풀도 좀 먹힐 수도 있겠죠. 당연히.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경기 하겠습니다. 7번째는 로마 대 브라이턴. 로마는 크리스텐센. 뭐 얘는 원래 이제 유로파 때 뭐 제외를 좀 많이 시키죠. 그 다음에 칼스도프 미정이고, 그 다음에 타미는 원래 초장기 부상이니까. 그 다음에 브라이턴은 기존에 똑같아요. 밀러 미드 쪽에 뭐 하인셰루드, 페드로, 그 다음에 미토마, 마치, 뭐 결장. 자, 이 경기 일단 로마 데로시의 로마는 무리뉴의 로마다. 말이 꼬이노. 무리뉴의 이제 로마랑은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뭐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말해줬고, 뭐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죠. 확실히 달라요. 득점적인 이 퍼포먼스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고, 전술적인 부분이 다르고.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경기 플럼전 뒤져버리긴 했어요. 근데 그 경기에 좀 로테를 돌려주더라. 아마 이 경기를 위해서 좀 돌려준 것 같긴 한데, 지금 브라이턴이 그 유로파 컨퍼런스 뭐 유로파까지 가기에는 승점이 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. 11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. 내가 감독이라도 이 경기에 목숨 걸겠다. 더 솔직히 리그의 순위 싸움을 해가지고는 뭐 유로파 쪽에 이제 가기는 빡세요. 그래서 주말에 있던 경기 있잖아요. 플럼한테 처발렸던 거. 그 경기에서 이제 로테 돌려줬거든요. 그래서 오늘 경기 이제 좀 제대로 하고 하려고 나오겠죠. 근데 이제 그래도 브라이턴의 원정은 좀 손이 안 간단 말이죠. 리그 경기 내에서도 뭐 브라이턴이 이긴 경기는 진짜 세 손가락에 안에 꼽을 정도로 승리가 잘 없었어요.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. 근데 거기다가 홈 로마에다가 상승세 드레우시의 로마 버겁지 않을까. 화력적인 부분에서 브라이턴도 감독이 좋긴 하거든요. 감독의 능력치가 좋은데 계속적으로 주축 라인들의 뭐 부상자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, 뭐 계속 이제 나오기도 하고, 뭐 어떻게 맞출 수도 없는 시점이기도 하고, 한계적인 부분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. 상대가 뭐 찌밥인 팀이다 그러면은 뭐 더 기대치가 있긴 한데, 감독의 능력은 뭐 높이 평가합니다. 근데 데로시도 만만치 않고 지금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브라이턴이 주말에 이 경기를 위해서 좀 로테 돌려줬다고 해도 로마 승을 보겠습니다. 뭐 홈 로마는, 그다음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로마는 그래도 믿어본다. 로마 승 보고, 기존점 대비 그래도 방금 말한 것처럼 좀 쫄린다. 그래도 EPL 느낌이기도 하고, 로마가 또 언제 쇼를 할지 모른다는 부분 오버 보셔도 될 듯. 지금의 뭐 로마의 화력 뭐 믿을만 하고,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 지금 2경기 연속 무득점인데, 브라이턴이 3경기 연속 무득점을 한 경우는 작년부터 찾아봐도 진짜 좀 잘 없어요. 저 경기는 오버 보셔도 될 듯.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카라바오 대 레버. 물 좀 마실게요. 이놈의 기침은 왜 이렇게 안 끝나노? 기침 좀 제발 누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. 한 달 넘은 것 같은데. 카라바오는 주전 미드필더 로마오 징계 결정하고, 그 다음에 잠깐만요. 아니다. 주전 수비수 퇴장 결정. 그 다음에 레버쿠젠은 보니페이스 결정. 그 다음에 흐라데키 키퍼는 미정이긴 한데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, 뭐 주전 키퍼 미정인데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, 뭐 모르겠어. 서버가 나올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고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축 수비랑 그 다음에 주축 미드 한 명 빠진다. 더 손해는 여기죠. 카라바오 뭐 전형적으로 점유율 내주고 역습 실속 축구하는 인간들이죠. 뭐 자기네 리그에서는 깡패짓 할 수 있긴 하지만, 이 클럽 대항전에서는 그래도 나라 클래스, 뭐 아제르바이잔이란 그런 좀 그래도 좀 그렇게 뭐 강력한 이제 나라는 아니잖아요. 그런 거 그래도 역습 실리는 축구 나쁘지 않거든요. 근데 얘네가 이미 조별리그에서 한번 붙었잖아요. 그때 레버가 원정에서 1대0 승, 그 다음에 홈에서는 뭐 개처발랐죠. 5대2. 물론 이제 고전은 했어요. 살짝 고전하고 극장으로 이제 패널 넣어가지고 원정에서 이겼습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뛰쳐나오긴 했는데, 베스트 라이너까지는 이제 끌어올리진 않았어요. 그때 이제 리그도 계속 병행 중이었고. 근데 지금 레버쿠젠이 1위가 이제 좀 승점이 좀 널널해지긴 했어요. 뭐 엄청 뭐 널널한 것까지는 아닌데, 그래도 아무리 뭐래도 2경기? 3경기 정도 됐나? 미넨이 이겨서, 미넨이 비겼는데 기억이 잘 나네. 아무튼 뭐 그 정도 됐잖아요. 대충 2-3경기 차이. 이 경기 뭐 집중할 수 있죠. 1위도 뭐
헛짓거리 쇼 안 하면은 사실상 우승도 이제 보이는 각이기도 하고 뭐 이 사비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컵도 들고 싶을 거예요. 우승컵뿐만 아니라 이것도 그리고 뎁스가 레버쿠젠 좋잖아요. 돌렸을 수도 있고. 저 경기는 뭐 한번 조별리그에서도 만났는데 뭐 다시 만났다고 해서 레버가 어우 씨도 힘드네 버겁네 반대로 생각해갖고 카라바오가 레버를 이제 두 번 만났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다 파악이 됐어. 그런 거보다는 그냥 레버가 뭐 똑같네 처발을 가능성이 있겠죠. 레버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. 두 번째 봤을 때도 그렇게 뭐 휘말렸던 거 보면은 발전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벤피카 대 레인저스인데 벤피카 뭐 딱히 부상자 없고 레인저스가 좀 부상자들이 있죠. 미드필더의 켄트웨 주전, 그 다음에 시마 주포 공격수 10골 넣은 친구 결장, 그 다음에 서브의 마톤도, 서브의 다닐로, 그 다음에 서브 공격수 맥카슬랜드인가 뭐시인가 있는데 아무튼 인비죠. 벤피카 조금 실망적이긴 했어요. 투르즈 상대로 홈에서 끼케야 뭐 겨우 막판에 이제 그 프리킥이었나 아무튼 뭐 골 넣어가지고 이기긴 했죠. 원정 가서도 투르즈 상대를 비기고 반대로 생각하면 투르즈가 뭐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제 생각에는 좀 실망적이긴 했어요. 걔 뭐 쳐바르면서 이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겨줘서 다행이고 그리고 벤피카가 지금 뭐 직전에 그 리그 경기와 이제 컵 경기였나 아무튼 뭐 붙었는데 하필 그 붙는 팀이 스포르팅, 그 다음에 포르투. 사실상 뭐 이 포르투갈 리그에서 4대장 있잖아요. 스포르팅, 포르투갈 4대장은 좀 그렇나? 브라가 정도는 껴줄 수 없고 그냥 뭐 3대장 축구했는데 이 둘 다 따였죠.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.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경기들이 다 원정 경기였다는 거. 벤피카의 뭐 홈 경기 그냥 포르투갈 애들이 전형적으로 클럽 대항전도 그렇고 홈발이 진짜 많이 받는 이 팀 아닙니까?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지 않을까. 물론 이제 레인저스 무시 못하죠. 그래도 스코틀랜드에 항상 1장 2장 하면서 먹는 친구고 최근에 뭐 리그 경기도 나쁘지 않고 물론 가장 최근에는 마더엘 경기인가 그거 지긴 했어요. 근데 뭐 벤피카도 좀 분위기가 직전에 안 좋았고 얘네도 안 좋긴 한데 얘네도 원정 경기에다가 공격 라인들이 부상자리 또 많고 거기다가 좀 충격적인 게 레인저스의 팀 내 득점 1위 골잡이가 데서스라니 말이 되나. 이 인간이 여기서 1위를 먹는다. 정말 보잘것없는 리그라고 볼 수밖에 없죠. 데서스에 대해서 모르신 분은 찾아보세요. 뭐 B클래스의 친구가 또 아니죠. 그런 부분도 있고 저 이 경기는 내 친구 악마님 뭐 별풍선 100개 벤피카 감사합니다. 홈에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. 레인저스가 뭐 솔직히 공격 라인들도 지금 완벽한 상태도 아니기도 하고 그 데서스가 득점 1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다. 내가 뭐 레인저스 경기 맨날 안 보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렇다. 벤피카 승 보고 그다음에 얘네 둘이는 뭐 그냥 스타일상 오버를 볼 수밖에 없어요. 오버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. 뭐 구구절절 더 말할 게 없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밀란 대 슬라프라. 밀란 포베가 결장. 그 다음에 슬라프라는 미드 자페이리스, 뭐 발렘이란 친구, 세프치크란 친구 결장인데 밀란은 뭐 딱히 필요 없고 뭐 슬라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세 명이 미드라인에 좀 빠지긴 한데 나머지 자원들이 뭐 그 조별 리그 때 나왔던 친구들이 좀 더 있거든요. 그래서 엄청 뭐 얘네 없다고 해서 미드라인이 망해졌네, 붕괴됐네, 끝장이네 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원래 좀 더 주축을 썼던 애들 남아있고 한 2명 정도. 그래서 그렇다. 그래서 뭐 손해는 여기가 손해고 그리고 밀란이 뭐 사실상 뭐 유로파 레벨에서 놓을 급은 아니죠. 근데 어쩌다 이제 챔스에서 그 3위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다. 뭐 우승 노려볼만 하죠. 그리고 상대 슬라프라도 약간 그래요. 얘네들도 자국 리그에서는 뭐 그래도 잘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유로파 경기가 좀 실망적이더라. 뭔가 이제 막 밀어붙이고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슈팅도 많이 가져가는데 뭔가 실속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조별리그 때 이 슬라비 프라가 이 세리에 팀을 한번 만났죠. 바로 이제 무리뉴의 로마 만났는데 뭐 원정 갖고 2대0으로 뭐 털리기도 했고 그때랑 뭐 지금의 밀란 뭐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뭐 무리뉴식의 로마 지금 밀란에 이제
뭐 스타일 자체가 틀리긴 하지만은 오히려 좀 더 뭐 버거울 쪽은 밀란이라 생각해요. 공격적인 스타일이 무리뉴 때가 아니라 무리뉴의 로마보다도 더 까다롭기도 하고, 뭐 무리뉴 스타일은 사실상 뭐 공격적인 부분에 엄청 치중을 두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밀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홈에서 더 밀어붙이고 그런 부분에 얘네들이 중원 싸움에서 밀리고 탈탈 털리고 하면은 더 힘들게 지난 경기들보다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AC 밀란 승보고,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겠습니다. 오버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